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세계 노동절 기념식이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현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정책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었던 무안국제공항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물론 중국과 몽골 등 국제선 정기 노선도 개설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월 1일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여 동안 광주 전남에서 21개의 기업이 관련 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최종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건뿐. 불기소된 한 건 외 80%가 넘는 사건에 여전히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사업주의 관리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산재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광주 전남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겁니다. 지난해 이곳 대불산단에서는 4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 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과 함께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산단 내 다단계 하청 문제 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는 생명을 갈아 넣는 속도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조선손의 부족한 인력을 대신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전태는 여러 가지 말로 있지만은 그 번역자는 제대로 안 해놨으니까 그것도 또 별로 이해를 못 해요. 사업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비자는 사고가 나면 말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어떤 플랫폼을 내어줘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첫 해 167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8명이 증가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노동절에도 우리 사회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일터로 나간 이들을 김철원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인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이 시간부터 벌써 일터에 나와 분주히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0년 가까이 버스기사로 일해온 59살 추인호 씨. 사무실에 도착해 먼저 음주 측정을 하고 잔돈이 담긴 환전기를 챙겨 버스로 향합니다. 타이어와 엔진 등 차량 점검도 꼼꼼히 하고 내부 청결도 잊지 않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예? 한 3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힘들진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첫 차를 몰고 나가는 시간은 5시 반. 어느새 날이 밝고 시민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릅니다. 한 번 나가면 쉬지 않고 3시간을 운전해야 해 화장실에 편히 가기 어렵고 날이 굳으면 일은 더 힘듭니다. 눈 오고 비 올 때 좀 애로사항이 좀 운전하는데.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입니다. 이제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보통 5시도 5시 반에 출발을 하죠. 골목 한쪽에 가득 쌓였던 쓰레기가 순식간에 다 정리됩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팔도 어깨도 허리도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3톤에서 4톤 정도 싣죠. 무게 많이 나오면 그날은 많이 힘들죠. 고된 업무도 업무지만 노동자를 위한 안전과 복지, 임금 문제 등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현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각자의 보람과 의미를 찾으며 일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잘해줬다고 또 기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럴 때 보람을 많이 느끼죠. 가족 위해서 이렇게 보람찬한 일을 한다는 그 자부심 그런 거 있어서 제일 좋아요.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제134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노동계는 현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 반인권 정책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물가 폭등,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세계 노동절을 맞아 광주에서도 노동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권 퇴진 피켓을 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반민주, 반인권뿐이었다고 규탄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 민중들의 힘으로 개헌을 통해 새로운 사회 대전환을 열어갑시다. 특히 정권 심판 총선 민심에도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노동계의 투쟁 방향을 윤석열 정권 퇴진에 조준했습니다. 노동절 대회에 참여한 광주 전남 근로자들은 정부의 반민중적인 정책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만큼이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체불 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약해서, 너무나 솜방망이어서 벌금을 내고 말지. 이번 노동절 대회에는 경찰 추산 1,500명, 주최 측 추산 2,500명이 모여들었지만 별다른 마찰이나 충돌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00조 원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 중 희망퇴직을 시행합니다. 한국전력의 희망퇴직은 창사 이래 두 번째로 위로금 재원 122억 원은 직원들의 자발적으로 반납한 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는 입사 4년 차의 비교적 저연차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2023년 미국 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이 전라남도의 건의로 3개월 연장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인 2023년산 벼 매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이 다가오면서 일부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상환금 확보를 위해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전남도는 쌀값 안정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을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해 벼 매입자금 5천억 원의 상환 기간이 3개월 연장됐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전라남도와 인근 시군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중단됐던 국내선 운항이 재개되고 국제선 신규 노선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89만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집격탄을 맞아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된 지난해부터 이용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3월 말 기준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규 노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항공이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무안 제주 노선 운항을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주 4회 운항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로 가는 노선이 없어서 광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무안공항에서 갈 수 있게 되어서 편리하고 너무 좋아요. 그동안 강주공항을 이용했었는데요. 가까운 곳에 제주도선이 생겨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다른 노선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무안공항 화이팅! 진에어도 5월 8일부터 무안 제주 노선을 주 2회 운항합니다. 국제선 정기 노선도 다시 생겼습니다. 제주항공이 무안 중국 장가계와 영길 노선 운항을 재개했고 진에어는 무안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주 2회 운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호남권역 인천공항 이용 여건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9년부터 5년 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한 광주, 전남, 전북 주민은 60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수속을 마치고 출국하기까지 평균 8시간이 소요되고 왕복 교통비용으로 1인당 평균 12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선과 국제선이 늘어난다면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국제선 항로를 늘리기 위해 항공사에게 지원하는 운항 손실금을 정기선에 대해 운항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항공사 재정 지원과 연계 교통 구축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 관광지 시설, 이용료 할인과 관광객 유치, 항공사, 여행사 지원 등을 마련하고 무안국제공항이 선안급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접 시군과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를 2,800m에서 3,160m로 늘리고 호남 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역이 들어서는 등 기반시설 확충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비가 자주 내리면서 마늘 알맹이 하나하나에 잎이 올라오는 비정상적 생장,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관내 마늘 생육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마늘 재배 면적의 20%에서 벌마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의 재해로 인정과 저품위 마늘 수매를 건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전남 벌마늘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농약대 등 복구비 16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충을 받는 민원 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처하는 모의 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이 같은 특이 민원에 대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목포시는 매년 2회에 걸쳐 경찰과 함께 이 같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오늘 목포대 의대 유치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의대 유치 결의를 다졌습니다. 목포대 의대 유치 SNS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달 25일 박홍일 목포시장이 처음 시작해 목포대 의대 유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원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남 정원 페스티벌이 오늘 완도 해변공원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한 달간 계속됩니다. 완도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정원 박람회의 대표 정원은 트리티 하우스로 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는 치유의 섬을 주제로 꾸며졌고 모두 33곳의 정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원 박람회 개막식은 오는 3일 저녁 7시에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공동으로 열리고 오는 5월 4일은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섬 연안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한국 섬 온실을 오는 3일 개원합니다. 연면적 1,400여 제곱미터로 건설된 섬 온실에는 흑산도 비비추와 한라부추, 한라돌적이, 섬 초롱꽃 등 153종 8천여 점의 식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나도풍란, 대청부채, 큰 바늘꽃 등 희귀 섬 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생물자원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온실에서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대만에서 열린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현장 홍보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한대만 관광교류회의를 목포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고 인구 230여만 명의 대만 타오 위안시와 관광, 미식 분야의 상호교류 협력 홍보 마케팅도 실시했습니다. 목포시는 내년 국제 미식 박람회를 앞두고 이 같은 국제 홍보 행사를 적극 펼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30조 4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 배출 감축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은 10개년 계획으로 2018년 기준 배출량 대비 670만 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수송과 건물, 농축수산 등 6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 기반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 선도, 국내외 탄소 중립 교류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